어린이 냉대화의 원인과 치료법을 강의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박사님, 첫 번째 사례 소개해 주시죠. 네, 12살 된 여자 어린이가 속옷에 잘 무엇이 묻는다고 어머니와 함께 내원했습니다. 12살이니까 아직 생리를 하지는 않는데도 속옷에 자꾸 무엇이 묻으니까 엄마가 놀래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소아과도 가보았고 안 돼서 비뇨기과, 산부인과도 가보았고 했는데도 원인을 모르겠고 치료도 되지 않는다고 혹시 한방 치료가 있느냐고 하면서 내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의원에 가보라고 했답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원인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좋죠. 한의학에서는 현대의학에서 원인이 안 나오는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그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인체가 활성화되도록 하면 냉대화가 치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를 진맥할 때는 생김새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긴 어린이였나요? 네, 키가 작게 생겼고 배꼽 둘레가 살짝 튀어나온 그러한 어린이였습니다. 복진을 하면서 보니까 배꼽 둘레가 살짝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선천이 약하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대개 그런 애들 보면 소화장애도 있고 또 밥도 잘 안 먹고 또 설사도 잘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 이것은 배꼽은 태양총이라고 합니다. 태양총이라는 것은 뭐냐면 배꼽 주변은 따뜻하다. 그래서 배꼽 주변이 돌출되어 있는 것은 선천적으로 태양총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배가 차다. 순환이 잘 안 된다. 이것은 비장과 연관돼요. 근데 어린아이 얼굴을 보니까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입은 잘생겼는데 입을 살짝 벌리고 있어요. 입 벌리는 게 뭐가 진단에 도움이 되느냐?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은 비장 기능이 약해서 운행이 잘 안 된다. 즉 먹는 것도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먹는 것을 소화 흡수시켜서 진액으로 만들어서 사지로 운행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린이가 냉이 나오는 그런 현상은 바로 비장이 허해서 운행이 잘 안 돼서 진액을 곳곳에 보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아래로 흘러나오는 현상이 바로 이 어린이가 냉대와 같아서 속옷이 작고 지저분해지는 이유입니다. 특히 어린이를 진단하고 올 때는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배꼽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느냐 약간 나와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어린아이들은 선천적인 요소가 병을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입을 벌리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침을 많이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세가 바르질 못합니다. 텔레비를 볼 때도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보는 경우가 많고 책을 볼 때도 똑바로 앉아서 보는 것보다도 드러누워서 비스듬히 옆으로 기대서 책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팔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왜? 팔다리로 진액이 제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팔다리에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지치고 쉽게 피곤하다는 얘기를 잘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배꼽의 모양까지 병을 파악하는 단서가 된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네, 배꼽의 모양을 보고 병을 판단한다.
한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면 복진을 하잖아요. 한의원에 가도 복진을 하고요. 복진을 할 때 어디가 아픈가만 보는 게 아니에요. 피부 상태, 검으냐 희냐, 부드러우냐, 아니면 배꼬래가 크냐, 남산만 하냐, 또는 배꼽이 제대로 들어갔느냐, 배꼽 주변이 약간 튀어나왔느냐. 실제로 배꼽이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허약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우선 비장을 다스려 줘야 되겠기에 보비탕이라는 약을 투여했습니다. 그러자 평소 자주 배가 아프던 게 나아지고 잘 들어놓는 현상과 아토피 증상이 있었는데 이런 현상도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아토피 현상, 비위에서 기육을 주관하지 못하고 비위에서 진액이 새고 제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져서 가려운 아토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한테는 보비탕을 투여했더니 코도 뚫리고 입안이 잘 헐었었는데 이런 현상도 좋아지고 입도 야물어졌대요. 엄마가 보니까 입이 야물어졌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피곤을 훨씬 덜 느끼면서 배 아프다는 얘기도 덜하고 피부도 좋아졌고 그러면서 속옷이 전보다 훨씬 깨끗해졌다는 것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무엇이 흘렀던, 진액이 흘러내렸던 비장이 제대로 운행되지 않아서 진액이 아래로 흘러내리고 피부가 가렵고 피곤을 많이 느끼던 현상이 보비탕을 투여해서 비장 기능을 제대로 운행되게 해주니까 좋아졌던 경우입니다. 보통은 부인과 치료를 하거나 세균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비장을 보해서 냉대화를 치료했다니 선뜻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원리가 있을까요? 있죠. 사실 냉대화가 있는데 보비탕을 투여했다. 지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보비탕 그러면 비위 기능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냉대화가 없어지고 피부 가려움증이 없어지고 피곤한 게 없어지느냐 이런 얘기예요. 피곤하면 보약을 써야 되죠. 그러나 이 어린이는 바로 비장 기능이 허하기 때문에 그 침을 흘리고 진액이 퍼져나가지 않아서 아토피 증상이 있었고 사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지 팔다리가 힘이 없고 피곤을 많이 느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비위에서 진액이 운행되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냉대화가 흘러서 나오는 이런 현상도 비위 기능을 운행시키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보비탕을 투여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어린아이들이 냉대화가 나오는 현상은 진액이 내 몸의 오장육부로 가고 피육으로 가고 뼈골로 가야 될 것이 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어린아이들한테는 이것을 막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성장하고 제대로 커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장을 보해서 어린이 냉대화를 치료한 사례였습니다.